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한 쇼크는 하루뿐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3%가량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에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또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CPI 충격파를 극복하고 3대 지수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CPI를 분석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증시가 살짝 출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추세적으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눌림 현상일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앞으로 조금 박수권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추세 살려서 쭉쭉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AI 대장주이죠. GPU 독점 기업인데 구글을 제치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위에 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2위로 갈 수도 있고요. 1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좀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미국 물가 충격이 있었지만 하루 만에 상승 출발하면서 미국 장세도 그렇고 우리 장세도 그렇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앞으로 보일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2643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안 좋은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이평선 위에서 잘 추세를 살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선인 11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21선 이 부분에 수렴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눌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추세적으로 2,700 그리고 제가 2,800까지도 본다고 했습니다. 잘 갈 것 같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적산병 나왔다가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오후장에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결국 이평선 수렴 구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제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전도체 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섹터가 코스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강한 섹터의 주도주를 찾아서 돌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눌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코스피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매매하지 마시고 저 PBR 섹터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유통, 증권 이런 기존의 주도 섹터가 아니었던 소외되었던 섹터를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바이오 노리셔도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모멘텀 살아있고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시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시에 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단기 투자에 대해서 정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세별로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다른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특히나 저PBR 관련주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좀 주가를 강하게 시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카카오 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사상 첫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11% 감소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상 첫입니다. 제가 실적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턴어라운드 전환, 흑자 전환 이런 것, 그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거 두 가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쇄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잃었다는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주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쇄신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되고 계열사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어서 주가가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쯤부터 볼게요. 차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딱 훑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잠시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한 2,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살아났죠. 유동성이 공급되고 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증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제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추세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제가 추세 볼 때 중요한 것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너무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2020년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파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눌렸다가 2파 나오고 이평선 이탈 안 하니까 3파가 나왔습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게 이게 직선형 모양으로 쭉 갈 수가 없어요. 3파 이후에는 이렇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카카오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은 이때 이 캔들입니다. 때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추세 하락 신호로 본다. 다시 이 고점을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쭉 보시면 이때가 15만 원 되는데 쭉 보시면 15만 원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집니다. 오르나 싶으면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 여기 보시면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에 막히고 오르나 싶으면 또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에 막히고요.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이 저항 라인에 있으면서 이전에 15만 원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1월입니다. 작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빠집니다. 4만 6천 원, 뭐 4만 5천 원 계속 3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걸 가장 궁금해 많이 하실 거예요. 보시면 1파, 2파가 나왔습니다. 재료가 좋죠. 3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눌렸다가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차트에서는 종가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에 사셔가지고 61,90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시면 된다. 하나 전략을 잡아드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고가권이라서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55,000원 부근까지 빠질 때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00원이라고 하면은 이평선 수렴 구간이거든요. 이 이평선 수렴 구간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우리가 반등세를 노려보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보시면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스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잘 가려면 박스권에 있다가 박스권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권의 고가 부근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지 못하고 도지형 캔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물론 오늘 종가상으로 장대 양호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오늘 종가상으로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감한다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죠. 어디까지? 28,000원, 27,000원 부근까지입니다. 그럼 왜 28,000원, 27,000원 부근까지 빠져야 될까요? 이 부근이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 도지 캔들로 만약에 오늘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카카오처럼 종가 매매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28,000원, 27,000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중장기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카카오페이 한번 짚어드리면 카카오뱅크보다도 좋지 못합니다. 아까 카카오뱅크는 박스권 고가 부근에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친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 아니라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있어요. 근데 심지어 21선 라인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 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이라기보다 기존의 어떤 보유자들의 어떤 차익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캔들은 아닌데 이 카카오페이 역시도 카카오와는 다르게 카카오뱅크처럼 주가가 빠질 때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 한 45,000원까지는 빠져야 됩니다. 장기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요. 45,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 그룹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 일제히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온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 매매로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또 종가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법 자료집도 만들어주셨습니다.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도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비법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반도체인데요. 앞선 시황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시총 3위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4위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3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주들 정말 천장을 모르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대장인 엔비디아가 구글을 앞질러 하루 만에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고가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흐름이 좋게 잘 가고 있고 두 번째는 2월 수출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활기가 불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관련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보시면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파동 나왔다가 내리는데 장기 이평선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는 했는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가는 추세 하락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하면서 횡보세를 이어나가다가 이때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언제냐면 11월 28일이죠. 11월 28일에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오르고 있는 차트의 형태다. 좀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좁게 보면 1파 눌림, 2파 눌림, 3파예요. 거의 이제 3파까지 나왔으니까 손익배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기회가 한 번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냐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 5일선 위에 있는 부분에 주가가 한번 내려올 때입니다. 살짝 내려올 때 5일선 기법을 적용해서 초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다. 제가 이거는 전략을 이렇게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명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관련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온칩스랑 차트 패턴은 유사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힐 때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21선 이탈하면 2파가 보통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장기 이평선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2파가 조금 좋게 나왔고 1월 25일에 이 캔들 유익 있게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렸죠. 고가권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면 일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겁니다. 다만 양봉이기 때문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뭐 완벽하게 던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먹을 구간은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캔들 보면은 음봉이죠. 다만 거래 대금이 앞에서와는 다르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쁜 캔들 아니네요. 나쁜 캔들 아니니까 우리가 21선까지 주가가 빠질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8,000원 부근입니다. 18,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눌릴 때 반등세를 한번 노리는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HPS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가온칩스랑 어버브 반도체랑 다르게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5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처럼 이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추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제가 파동 논리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은 파동이 이렇게 잡히지 않으니 21선보다 아래에 있는 61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추세대가 그려지는데 추세의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자 이거예요.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럼 지금은 어디가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빠질 때 55,000원까지는 아니고요. 한 52,500원까지는 빠져야 됩니다. 52,500원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그때 중장기 스윙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디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한 발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 지점이 언제가 될지는 전반적인 차트 추세라든지 캔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 4일 학회 일정을 앞두고 2월 들어서부터 매일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덕성이 27%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덕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전에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노란톡방 통해서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초전도체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의 단골 섹터입니다. 저도 좀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초전도체 섹터를 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멘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어요. 774%나 상승한 신성 데이터테크 대장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적이 물론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시총 3조 원을 돌파했다는 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테마주로 좀 보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급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초전도체 경고음이 불고 있습니다. 학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일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에 미국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이게 실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초전도체가 맞다. 초전도체가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면 덕성, 선암,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쭉쭉 올라갈 겁니다. 다만 모르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초전도체 섹터는 3월 4일 일정 기점으로 해서 1, 2주 전까지만 홀딩을 하고 우리가 수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 방송 깊게 보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성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하면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잖아요. 기존의 대장 부대장이었는데 가벼운 종목으로 갑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시총이 3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라서 거기에는 이제 수급이 안 몰린다 보시면 되고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1,500억 정도 되는 가벼운 덕성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를 좀 보시면 이때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때 파동이 나왔는데 제가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 캔들 유성형 캔들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아, 유성형 캔들이구나. 근데 이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오면 제가 어떤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이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이 없어질 신호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주가가 잠시 눌렸다가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가를 가요. 물량 누가 받았을까요?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개인 투자자가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횡보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물량을 던지고 조금 올라오면 물량을 던지고 하다가 다시 이때 세력이 공격형 매집을 했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패턴이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종가상으로 전 고점인 11,430원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오늘 종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종가상으로 먹을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단기 투자는 조금 힘들다,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가가 10,000원까지 빠질 때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0,000원까지 빠지는 시기가 2월 말이다 하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서남 한번 볼게요. 서남. 서남 보시면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너무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에 몰렸던 수급이 서남으로 몰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보시면 이때도 덕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쭉 빠졌었죠. 이거는 세력들이 나간 신호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이때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요. 일부 매집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8,470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은 덕성과 다르게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오늘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내일 시초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초가 매매도 크게 전략 두 가지 잡아드리는데 시초가 갭이 15% 이상 뜨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갭이 10% 이하나 아니면 뭐 12%까지는 괜찮습니다. 12%까지 갭이 뜬다면 시초가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 하신 다음에 스킬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로직스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보시면 이미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국 누군가 샀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결국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결국 물량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보다는 시가총액이 가볍고 세력들이 공격형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성이나 서남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신규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로 매수해야겠다 하시면 덕성이랑 서남을 들어가십시오.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덕성, 서남 들어가시고 파워로직스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기존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서 학교 일정 맞추어가지고 분할 익절하시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등락도 심하고 좀 오를 때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타 매매라든지 스캘핑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단타 종목을 선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해뒀고요.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법들을 담아주고 계신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단타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하루에 한 가지씩 드리고 있는 그 관심 종목들 수익률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모두 좀 비슷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한번 리뷰 다뤄주시죠. 네, 우선 효자 종목이죠. 에브리봇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보시면 제가 이 눌림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손익비 측면에서 수익 볼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입니다. 물론 1월 10일에도 양봉을 띄웠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1월 16일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대동그룹, 대동기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휴림 로봇, 뭐 RS 오토메이션과 같은 로봇주들은 이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횡보하고 있었고요.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보리봇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죠. 눌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2파까지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보면 94%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2배 가까이 올랐고 앞으로 먹을 구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앞으로 먹을 구간이 언제냐면 35,000원까지. 3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때 이때는 3파를 노리는 겁니다. 3파는 어디냐면 전고점 라인이 47,800원 됩니다. 3파 라인이 47,800원을 돌파할 때 분할 익절을 하라. 좀 이렇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추가적으로 종목이 더 있는데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보시면 1파 눌림, 2파 눌림, 3파가 나왔죠. 그럼 3파가 나온 거면 이제 거의 시세가 다 나온 거 아니냐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눌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캔들 보시면 도지 캔들입니다. 또 고가권에서 사실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확률이 반반이에요. 이렇게 도지 캔들로 주차시켜 놓고 다음 날에 장대 양봉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 캔들은 말 그대로 줄다리기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줄다리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의 방송을 보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분할 익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박스권까지가 아니라 장기 이평선.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8,000원 될 것 같아요.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많이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빠지면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렌시스 한번 볼게요. 이렌시스도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어제 추천드렸죠.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혔는데 강하게 파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파동이 나오지 못했고 이후에 장기 이평선까지 빠지다가 오늘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크게 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1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건데 이게 양음양 패턴입니다. 양음양 패턴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제는 까다롭습니다. 지금 윗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6,000원까지 빠질 때 5일선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 또 2주 만에 90% 넘는 수익률로 계좌가 2배 가까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렌시스도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때 52,000달러까지 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4월 반감기입니다. 4월 반감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거 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좀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 짚어드리면 이때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1파 나온 다음에 2파 살짝 나왔죠. 그리고 박스권 구간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고가 라인을 돌파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한때 52,000달러까지 갔고요. 4월 반감기이기 때문에 이 4월 반감기 일정 맞춰가지고 초전도체 섹터처럼 일정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지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27%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고요. 주가가 8,000원, 그다음에 7,500원 라인까지 빠질 때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반등세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우리기술 투자 알아봤고요.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는 들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오전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대형주 순환매 장세입니다. 올해 초반 증시 키워드는 저PBR 대형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부터 현대차와 기아까지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제는 그 자금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저PBR 관련주들을 찾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저평가 종목들을 비롯해서 기술주들과 성장주들까지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는 그 코스피 대형주들의 자금이 조금씩 코스닥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로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좀 그 흐름들이 바로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이요. 뭐랄까 요즘에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폭풍 전야 같다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받긴 해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별다른 움직임, 굉장히 조용한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약간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보셔야 될 게 우선은 제가 이제 순환매 얘기를 최근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정말 쌍끌이 매수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 PBR 관련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뭐 기관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들은 조금 매도를 최근에 약간 나가는 듯한 모습, 오늘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 조금은 개인들을 조금 불러내는 듯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의 흐름들은 개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가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조정의 흐름에 대해서 특히 현대차 흐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좀 빠져요.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로 좀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선 하이닉스로 갔다가 아직은 큰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버티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와줬고 오늘 15만 원 돌파하는 모습들 장중에 좀 포착이 좀 되면서 15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요즘 기사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가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아마존 시총을 제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IT 관련주들이 대고 상승을 하는데 왜 삼성만 안 가는 거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조만간 삼성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도 지금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PBR주들이 가다가 지금은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LG생활건강이 그간 소외받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면 완전 깨졌어요. 종목 자체가.
실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상황은 또 상당히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간간히 하나씩 보이고 또 그간에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어떤 라인이냐면 사실 엔터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엔터주들 보면 SM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간에 사실 아시겠지만 YG엔터 잘 안 봤잖아요. 살짝 돌립니다. 그렇죠? 요 근래 보면은 여기 살짝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뭔가 그간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로 뭔가 포트가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은 약간 혼돈의 시장이니까 너무 좀 급하게 보시는 것은 조금 자제 의견 드리고요. 차분하게 보유 종목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장세는 혼돈의 시장 또 폭풍 전야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의 이 시장 이후로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물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52주 신고가는 물론이고 21년도 가격까지 넘겨줬거든요.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주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주사 이슈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이 종목이 원체 좀 강한 모습이에요. 이슈는 이거예요. 1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점핑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 보면은 실적 이슈도 원체 좋은데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외인각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또 삼성물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년 고점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작년 끝자락에 삼성의 리스크에서 있었던 상속세 리스크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로 해서 삼성물산이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이후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상속 이슈가 이제 마무리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 돈을 이런 생각이에요. 내 돈을 세금으로 다 빼갔지? 그럼 난 지금부터 주가 올릴 거야. 나 회복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요. 전고점 자리가 이제 21년도 고점 자리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가는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 사실은 구간 자체가 어디냐면 16만 원 위부터 해서는 이 구간인데 사실 2014년도 저 이전 가격으로 보자면요. 많지가 않아요. 구간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이 구간 자체 여기 16만 원 돌파하면서 21년 고점 지금 넘어갔다 보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사실 16만 원 돌파가 아니라 15만 원 돌파가 현실적으로 중요했었죠. 돌파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 때부터 사실 삼성물산이 밑으로 아직은 꺾이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더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은 가능한 자제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큰 그림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홀딩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은 16만 원 안착하는 거 보고 나서 오늘 약간 터치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안착하는 거 보시고 나서 그다음 17, 18만 원 가는 걸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현대차 흐름 좋았고 조정받고 삼성물산도 조정받았지만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대형주의 중심으로서 이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홀딩 의견 드려볼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의미한 자리에 안착을 해주는지를 확인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 또 오랜만에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한 그런 좀 성적표를 내놨어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네, 작년 이제 언제였던가요? 8월, 9월이었나요? 10월까지 해가지고 이슈가 좀 컸었죠. 네, 그래서 뭐 시끄러웠습니다. SM 이슈와 같이 겹쳐져 버리면서 많이 힘든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10월 넘어가고 11월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특히나 10월 달이 거의 뭐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상 실적을 오픈을 해 놓으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사상 첫 매출 8조. 거기에다가 4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회사가 그래도 힘들다고 하고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본궤도에 오르겠구나. 뭐 오너 리스크 이런 거 다 떠나서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랑 같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이버를 같이 말씀드리죠.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 주가가 이제 거의 같은 흐름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네이버 주가의 주봉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로 가볼게요. 카카오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다시 볼게요. 카카오, 요 네이버, 그렇죠? 요 흐름인데요. 중요한 게 두 종목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카카오가 유독 네이버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탄력적인 부분에서 최근의 흐름에서 일봉으로 볼게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강한 모습이 좀 자주 나와요. 보시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제가 보건대 뭐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우선 이렇게 튀어 올라간다는 것은 네이버도 결국 약간 장기 추세를 보고 따라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의 수급 상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수급에서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이버는 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의 수급 상황이 매도에서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화요일부터. 어제는 매도였죠. 화요일 매수였고요. 오늘 강한 매수세. 그리고 외인들도 3거래일째 강한 매수가 지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실적을 보고 주목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죠? 4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 1분기도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쪽 인터넷 쪽은 더더욱 그래요.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연장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안 멈출 겁니다. 아마도 이제 한동안은 추세적으로는 전고점 보셔야 돼요. 바로 전고점 말고 저 멀리 전고점. 그러니까 작년 2월 고점까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7만 원이거든요. 약간의 조금 등락은 있겠지만 천천히 7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 나올 거고 카카오가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또 따라갑니다. 자, 네이버도 넘어가는 흐름 보일 건데 네이버는 또 재밌는 게 전고점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23만 원짜리. 바로 전 그리고 8월 작년 그리고 작년 2월 고점이거든요. 여기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로서 카카오 네이버도 관심에 두시고 특히나 네이버의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시는 전략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나 네이버 가격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들 QR코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현대차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10만 원대 한번 다뤄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26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시황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미리미리 19만 원대, 18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점 얘기를 화요일 날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죠. 화요일 날 이거는 가능한 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일째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사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완전 제가 고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차트 그대로 있네요. 제가 라인 그려드렸던 거 보시면 여기 그렇죠? 네. 쭉 빠졌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려버린 상황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제 현대차 매수해서 조금 팔았어. 아니면 들고 있어. 사야 되나? 근데 최근에 따라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뭐 24만 원, 3만 원대. 깨지다 보니까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깨진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의 과정이에요.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조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인들과 기관들도요 조금 매도를 하면서요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현대차에서 그 13일부터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빠지는 게 외인들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장 끝나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외인들의 일부 매도세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물량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 한 달 동안 600만 주 넘는 순매수 물량, 기관들의 이 200만 주 넘는 물량들이 한 번에는 절대 안 쏟아져 나와요. 기아 같은 경우처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기아도 보시면 매도세가 좀 나오는 듯해요, 기관들이. 근데 다시 천천히 잡거든요. 외인들도 살짝 나왔다가 다시 잡거든요. 차트 상황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에도요. 살짝의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그래도 어떤 식이에요? 네, 나름의 N자형 파동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좀 빠지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던 거잖아요. 당연히 순환매가 오기 때문에 매도가 일부 나올 거고 이 물량들을 저는 그냥 뭐 괜찮으시다면은 삼성전자 사도 괜찮으시다. 아니면은 현대차 가져가시던가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조정폭 끝나고 나서 안정기 거치는데 한 11선 정도까지는 맥스로 보셔야 돼요. 11선 라인 잡으면은 가격 전략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23만 원 초입입니다. 초반 되거든요. 거기 자리까지는 깨졌다가 다시 반등 쪽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정을 잘 버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30만 원이에요. 그 이상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마 포인트가 될 게 정부 정책상의 이제 밸류업 그 정책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만 긍정적인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준다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쫙 급등하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셔야 돼요.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만 이제 단기 추세는 아니에요. 장기 추세겠죠. 최소한 이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뭐 이거를 뭐 1개월, 2개월 보고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단기로 이거를 뭐 3, 4% 먹겠다, 5% 먹겠다 하시면 다른 종목 보셔야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조정의 과정을 좀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와 기아 통틀어서 잠깐의 어떤 조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길게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 PBR과 자동차 섹터들 분석도 이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또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리뷰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어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천을 한 지는 이제 11월 1일 날 추천을 좀 드렸어요. 추천 드리고 나서 지금 3개월 좀 넘어갔는데 주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다 대형주다 보니까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건 말씀을 좀 드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시면 추천드렸던 시점이 11월 1일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추천드렸고요. 이러고 나서 쭉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고 있고 어제 좀 급등이 나와서 AS 해드리는 건데 중요한 자리가 왔어요. 여기 이제 전고점 자리를 사실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였다가 빠졌었는데 다시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즘 약간 주춤하긴 한데 현대 로템도 보셔야 돼요. 이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가요. 이 그림 그려요. 뭐다? 다 이 전고점 부분을 넘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러면 현대로템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구나 판단하셔야 되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매수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는 지금 시동 걸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방산주들은 한동안의 흐름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큰 걱정보다는 올해 수주 보시고 이 매출 포인트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꼭 홀딩하셔야겠죠. 그래서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바로 이어서 짧게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오늘 오후장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이 PBR 관련주들의 좀 매도세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매도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니까 이 흐름 거친 이후엔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한 매도가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 추세로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다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는 카카오그룹주와 반도체, 후전도체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PBR 매도 주의해 보겠습니다. 공략주는 우리기술투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